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유튜브 매체. 요즘 유독 이 매체의 이름이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죠. 더 탐사가 이번에는 한동훈 장관의 강남 자택 앞을 찾아가서 논란입니다. 더 탐사는 우리는 취재를 위해서 간 것입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만 한동훈 장관은 무슨 소리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매체 기자들을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약점을 잡아보려고 밤에 미행한 것 같은데요. 제가 이상한 술집이라도 가는 걸 바랬겠죠. 그런데 이 나라가 미운 사람 약점 잡으려고 밤에 차량으로 반복해서 미행해도 되는 나라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탐사란 저를 지금 스토킹하는 쪽하고 같이 야합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 스토킹의 배우가 김의겸 의원이십니까? 제가 더 탐사하고 같이 협업을 한 건 맞습니다. 그걸 야합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고. 저 미행하는 것도 같이 하셨습니까? 그럼? 저 미행하는 것도 같이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자, 이 논란이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더 탐사 취재진 5명이 어제 낮 1시 30분쯤에 한동훈 장관의 자택을 방문해서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도어록을 누르고 택배물, 그 집 앞에 아마 택배가 좀 놓여져 있었던 모양이에요. 택배 같은 것도 확인을 했답니다. 수취인이 누군지. 근데 한동훈 장관은 저 당시에 자택에 없었다고 하고 한동훈 장관의 부인과 자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근데 반응이 없자 1분 30초가량 머물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로 저 상황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했다는 것이죠. 생중계될 때 한동훈 자택의 위치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자, 더 탐사. 취재 목적 방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강제 수사권은 없지만 압수수색당한 기자들 마음이 어떤 건지 한번 한동훈 장관도 공감해 보시오. 나는 혼자 있을 때 경찰관 7명이 와서 샅샅이 훑었습니다. 아마 더 탐사의 강진구 기자 워딩일 겁니다. 그래서 보복 취지의 방문이 아니었느냐 이런 논란까지 불거졌는데 우리 송국권 본부장께요. 언론인이시니까 더 탐사는 취재 목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원래 취재 저렇게 하는 겁니까? 저도 기자 생활 30년 이상 했지만 저런 취재 해본 적 없고 주변의 기자들이 저런 취재를 했다는 거 말 들은 적 없고 저런 취재 방식은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두 가지인데 하나는 더 탐사라는 매체가 유튜브를 기반으로 하는 매체인데 과연 이것이 대한 언론으로 볼 수 있을 것이냐 이 문제에도 하나 거론을 해봐야 되는데 따져봐야 되는데 네. 그 기자라고 취재 목적이라고 하니까는 그거 외에 또 하나는 저는 이것은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 그러니까 관심을 끌기 위해서 노이즈 마케팅을 하고 오히려 어떤 충돌을 유도를 해서 저 5명이나 갔지 않습니까? 5명 가서 만약에 문이 열리면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저는 이 충돌을 유발을 해서 이 어떤 관심을 끌기 위한 그런 것이라고 보고 이것은 또 범법 행위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전에 조국 전 장관 딸 집에 그때 방송 기자 2사람이 갔어요. 기자와 PD가 가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네네. 초인종만 눌렀어요. 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이 주거 침입이 됐습니다. 공동 주거 침입. 2명이 갔으니까. 이번에 5명 갔잖아요. 공동 주거 침입은 오히려 더 가중되죠. 형량이 더 늘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더 늘어나죠. 그런데 그때 경찰에서 공동 주거 침입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고 검찰은 이것을 약식 기소를 했는데 법원에서 정식 재판 해부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엄중하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취재가 아니고 오히려 범죄 행위에 가깝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한동훈 장관이 고발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어제 본인의 자택을 찾아온 더 탐사 취재진 5명에 대해서 고발을 했는데 오늘 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 한동훈 장관이 출근하면서 기자들이 관련 논란에 대해서 질문하자 한동훈 장관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 탐사는 과거 정치인과 정치 깡패처럼 협업하고 있다. 취재라는 이름만 붙이면 모든 불법이 허용되는 것입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더 탐사를 정치 깡패에 비유했습니다. 자, 그런데 더 탐사가요. 사전 예고하고 방문한 것이라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는 사전에 허락도 양해도 없이 집 앞에 다녀가 한동훈 장관이 기분이 상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교묘하게 말을 좀 바꿨습니다. 더 탐사가. 한동훈 장관 전화, 문자 어떤 형태로도 자택 방문 관련된 연락을 받은 바 없다.
취재진 5명을 고발했다. 우리 허성모 시장께요. 이 더 탐사가 한동훈 장관에 대한 저 취재에 대한 욕심이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 과한 행동이었다는 비판이 대체적인 것 같은데요. 우리 허 시장님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이제 기성 언론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우리 송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최근에 이제 이렇게 새로운 경향으로 만들어진 유튜브 언론들의 취재 경향은 대체로 저는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저도 시장도 하고 선거도 많이 출마하면서 최근 선거에서 제 지인들이 저는 유튜브 취재와 폭력을 경험했던 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만약에 시장이 아니었고 정치인이 아니었더라면 네. 저한테 그런 취재가 왔을 리가 없죠. 또 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런 취재가 왔을 리가 없고, 한동훈 장관이 사실상 이 정부에 있어서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이고, 네. 그리고 사실상 소통령이라고 국민들은 인식할 만큼 이 정부를 대변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뭐 언론도 그렇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매사에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네. 우리 흔히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왕관을 쓴 자, 그 간의 무게를 견뎌라, 이런 말이 있는데, 네. 지금 정권을 담당했고 또 담당한 실세이기 때문에 수많은 뭐 근거 있는 공격, 또 때로는 뭐 근거가 부족한 공격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공격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공격마다 장관이 저렇게 반응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게 오히려 장관의 역할, 국무위원의 역할이 아니지 않느냐. 예. 오히려 정치인보다 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오히려 장관께서 좀 이렇게 워워하는 것이 필요하지 워워, 예. 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윤희석 대변인은 어떻게 했어요? 정당한 공격이면 지금 하신 말씀이 맞을 수는 있겠는데, 지금 더 탐사라는 데가 글쎄 언론이라고 보기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더 탐사에서 저런 식으로 공동 주거 침입, 보복 범죄 이거에 가까운 어떤 행위를 했다고 볼 때 이건 그냥 반칙입니다. 반칙하는 사람한테는, 특히나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맞고, 왕관의 무게를 견디라고 하는데 저건 무게를 견딜 만한 그런 사안이 아니죠. 이거는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범죄에 가까운 행위,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즈음에서 제가 권지용 비대위원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권지용 전 비대위원은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정치를 또 상징하는 분이기도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뭐 유튜브라는 매체입니다, 더 탐사는. 그런데 어쨌든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어제 저렇게 5명의 취재진이 갑자기 예고도 없이 가서 취재한답시고 뭐 이것저것 행동들을 했어요. 택배물도 좀 이렇게 봤다고 하고. 정당한 취재라고 보십니까, 권 비대위원께서는? 일단 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부적절한 취재였다고 생각합니다. 부적절한 취재였다. 물론 이제 이것이 시작됐던 맥락은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첼리스트의 지인이었던 제보자의 제보로 인한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의혹 제기가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었다 손치더라도 국무위원으로서 의혹을 제기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혹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 단호하게 설명하면 될 일이지, 그것을 가지고 뭐 예를 들면 입법부의 구성원을 겁박한다던가 아니면 형사조치한다던가 하는 조치는 저는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것과 별개로 사실은 국무위원이 저는 공적으로 조치받아야 되는 것이지 사적으로, 게다가 심지어 자신의 자택, 그리고 자택이라고 하면 가족이 함께 지내는 곳 아닙니까? 예.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사실은 되게 위협하듯이 취재가 이루어지는 건 저는 법적으로 이것을 처벌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네. 저는 적절한 문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면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렇게 주거지에 가서 이렇게 위협을 가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당시에 한동훈 장관은 집에 없었고 한 장관의 부인과 자녀가 있었다고 하는데, 자녀와 부인분은 얼마나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갑자기 5명이 와가지고 취재한다고 하면 불안한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자, 한동훈 장관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취재진 5명에 대해서. 그런데 법원에서는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복도 있잖아요. 여기만 뭔가 이렇게 불법적으로 침입을 하려고 했다라는 그 의도가 있으면 다 주거 침입에 해당한다라고 봤습니다.
주거 침입죄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아까 송국권 본부장께서 서두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했을 경우에는 공동 주거 침입죄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5명이었잖아요. 그래서 공동 주거 침입죄가 성립해서 만약에 이게 죄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내려질 수 있는 범죄다. 뭐 이런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자, 그런데 더 탐사 취재진이 어제 한동훈 장관 자택을 찍고 또 어디를 갔느냐? 수서경찰서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수서경찰서 앞에서 자, 경찰이 6개월밖에 안 된 신입 기자 집을 방문해서 집 밖으로 나오라고 요청했다. 압수수색을 하러 왔다는데 거짓말 같아서 답변 들으러 왔다. 송 본부장님, 수서경찰서까지 어제 방문한 겁니까? 그렇죠. 수서경찰서 경찰관들이 그 더 탐사의 직원 한 명을 뭐 압수수색했다는 거예요. 예. 압수수색하러 왔는데 그걸 왜 그 압수수색을 하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러 간 거죠. 이런 문제들이 어떤 일반 그 제도권 언론이면은 저런 행동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도권 밖의 언론이기 때문에 이것이 협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치 깡패 같은 행태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 그때 당시에 정치 깡패들은 제도권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일종의 어떤 해결사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도권 정치권에서는 정면에 나서지 못하는 것을 과거에 뭐 이마수, 뭐 이런 이정재 이런 정치 깡패들이 했다 그 이야기인데 예. 결국 이것도 제도권 정치권에서 제도 정치권에서 직접 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언론을 이용해서 하는데 제도권에 있는 언론은 안 한다는 거죠. 안 하니까 비제도권에 있는 유튜브 기반으로 하는 저런 언론과 해서 김의겸 대변인 말대로 협업을 하는 거죠. 예. 협업을 해서 치고 빠지는 식으로. 그러니 지금 이것도 저 청담동 이 사건도 전형적인 제도권 그 정치권과 비제도권 언론이 협업을 해서 문제를 키웠지 않습니까? 네. 문제를 키웠고 지금 이것도 지금 비제도권 언론이 그것을 지금 확대 재생산하면서 계속 이슈로 몰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한 수를 하는데 제도권 언론이면 이렇게 범법행위 조금 전에 설명한 그런 뭐 범죄 행위인데 그걸 절대 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 비제도권에 있는 이 유튜버 더 탐사 같은 유튜버는 저는 언론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언론이 아니다. 예.